그것만으로서는 음악에 도달하지 못하고 연극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게 사람이 사람한테로 가서 안기고 사람이 사람한테 가서 사랑하고 사랑만 있나요? 배신도 있고 변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내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랑만 하는 건 사람이 아니고 감정만 그런 거죠. 인간이니까. 관계로 복잡하잖아요. 그 속을 들어가는 게 인문학인데 우리는 적어도 인문학이 우리한테서 인문학이 잊혀졌거나 멀어진 지가 꽤 오래돼요. 그럼 이 시대로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밤에 등불 없이 절벽을 거니는 사람들이에요. 등불 없이 절벽을 아차하면 떨어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뭘? 주머니 들어있는 휴대폰만 믿고 공장 안에 들어있는 돈 액수만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만 믿고 정말로 허망한 이슬 위에서 작두집 작두 타는 사람하고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와서 이제 아까 저 와인의 종무한테서 얘기 들었는데 어머니들이 이런 모임을 갖는다 그래. 제가 그래서 저 종무 보고 저 장선생 보고 내가 그랬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정말 할 만한 짓을 하는구나. 아,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게 책이거든요. 저는 이제 박목월 선생, 시인 박목월 선생 아들 이름이 황동규인가 그래. 아니, 황동규 맞나? 박동규. 아, 박동규. 박목월. 황동규는 저 소설을 쓰는. 근데 그 양반이 전에 와 TV 광고에 나와가지고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너무 뻔한 일을 이 양반은 너무 심각하게 말하니까 우습지만은 제가 볼 때 광고는 제일 멋진 광고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책을 봐야 인간을 만나고 책을 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인식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돼요. 자꾸 넓어져요. 책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내하고 견해 다른 사람 싸움만 하지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책을 통하면은 왜냐면 책을 쓴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융합을 해서 나를 감동적 설득하는 기술을 부려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놓고 되게 짓듣고 들어봤는데 책을 읽으면 그거 없이 받아들여져요. 그게 인문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짓거리는 잘하는 짓이에요. 네. 자, 어쨌든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이면우리가 그러면 이제 시아버지가 곧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조카들은 아직 나이 어리고 그래서 이제 숙부가 살아계시니까 조카들이 다 클 때까지 큰 집에서 살림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있으면 이제 이 재산을 관리하는 계몽을 갖게 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묘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시집가서 30살 이쪽 저쪽 무렵에. 그러면 이 양반이 태어나기를 임진정유재란이 끝나고 난 바로 뒤에 태어나거든요. 바로 뒤에. 태어나자마자 세상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우리 역사적으로 뭘 뜻하느냐면요. 조선이 멸망한 동안까지 임진왜란이 던진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조선은 망하거든요.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결과가 있는데 임진왜란이 남긴 제일 첫 번째 후유증은 조선 인구의 30%가 없어져 버렸어요. 조선 인구의 30%가 없어져 버렸다. 전사하거나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 그러면 인구의 30%가 없어졌다. 이러면 30%는 누구에 전향한 사람은 농민이라고. 농민이고 그 다음에 남자고 젊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7년 동안이나 하다 보니까 죽을 만한 사람은 다 나가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노인들하고 병약자하고 아내하고 아이들만 나왔어요. 그러면 노동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당시 기간 산업이 농업이잖아요. 노동력이 없으니까 국가 기간 산업이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국가 재정이 고갈가 버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신분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양반상놈이라는 그 체제 자체가 조선을 지탱해오는 근간이었는데, 전쟁을 하는 동안에 양반 자식들은 다 살아남아 있어요. 그죠? 그럼 상민들은 거의 다 죽거나 한집잖아. 그러면 어떻게 극단에 배가 고프니까 전에는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하다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존경이 안 나와. 안 속여져. 속이고도 이렇게 일단 왜 이놈아 보느냐면 네가 뭔데? 그러면 네가 양반이면 양반이 된 조선이 이 거절할 때 네가 뭐 했는데? 왜냐면 우리 등불 이렇게 사회가 거칠어져 버려요. 모든 존경심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모든 존경심이. 그러니까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을 안 지니까 존경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호관계가 붕괴되잖아요. 붕괴되면 모두 다 불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조선이 끝날 때까지 회복을 못하고 결국 조선은 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상당히 힘들어 있는데 다시 병자 정모호란이 일어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많이 아는 얘기인데 이거는 참 엄청난 전쟁이 임진왜란과 좀 다른 얘기예요. 우리를 쳐들어왔던 청나라잖아요. 그죠? 청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앞에 크란족이에요. 만주족이라고. 만주족은 중국 그 중화민족을 에워싸고 있는 130개 오랑캐 중에서 가장 무식한 놈들이에요. 그 심지어는 중국 그 황제들 중에서 청나라는 끝내 늑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공언한 사람이 많아요. 그 늑대들이 중국을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한때 우리가 조선이 소중화주의에 빠져가지고 중화 사대주의에 빠져 우리 소중화 저는 큰 대중화 큰 집이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중국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 지구 위에는 중국만 존재하고 중국에서 공자맹자가 말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저한 노예가 돼서 5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이 병자호라는 게 청나라는 중국 사람이 늑대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보다잖아요. 우리도 따라서 늑대만도 못한 놈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주인이고 저쪽은 신하고 그 관계를 맺어오다가 이 청나라가 만주족 야만인이 명나라를 쳐버렸잖아. 망해버렸다고. 명나라를 망해버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조선을 보고 우리랑 외교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비들은 저 늑대만도 못한 놈들이 감히 어디라고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쪽에서 볼 때는 한때는 그랬었겠지. 야 이놈아 조선 인간들아 너희들 하느님을 보자 명나라가 내 손에 갔어. 봤잖아 이놈들아 어디 까불고 있노.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동안 당할 차별감 있잖아요. 모욕하고 멸시당했던 조선 사람한테 그 분풀이를 우리한테 한 거예요.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풀이를 합니까? 다 죽여버렸으면 지금 얻어먹을 게 없어요. 살려는 놓고 어떻게 조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위 지배층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과 명예를 더럽히고 욕을 퍼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자 정모호란 특히 병자호란 이거는 엄청나게 우리가 굴욕적인 전쟁을 하죠. 그 이덕화라는 사람이 분한 그 전에 가서 보면은 실제로 대가리를 쳐박고 피를 흘리면서 잘못을 빌잖아요. 그 맞습니다. 그래 했습니다. 그래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년에 3,000명씩 여자를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1년에 3,000명씩. 그런데 그것도 어디냐면 반드시 14살이 넘지 않는 처녀를 3,000명씩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러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 조선 인구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통계는 우리나라는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자를 쓸 수밖에 없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조선 인구 남은 것이 약 180만 정도 남았다 하거든요. 216만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30년 뒤에 이게 일어난다고. 전혀 정리되지 않은 바탕 위에서 일어난다고. 그럼 일어나서 여기에서 14살 미만의 처녀를 해마다 3,000명을 갖다 바치라면 몇 퍼센트예요?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냐 3년간은 9,000명을 갖다 바쳤다고요. 바쳤는데 가져가면 그거는 지가 이제 품질별로 나누거든요. 나누어서 쓰다가 이제 장려로 팔아버린다고.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는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대책을 세우는 것은 9살에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게 좋은 풍습 그때 옵니다. 결혼한 여자는 안 데리간다 되니까 그 9살에 결혼을 시켜버려요. 딸들은. 시키더라도 갖다 바치는 숫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 양반 사대부에게 첩을 무한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씨뿌리로 열심히 조사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간 노비들 끌려간 여자들 맹간이 청나라 책에 나와요. 그 제가 어느 책인가 그걸 처음에 국내 공개를 했는데 그걸 보면요. 조선 자의정 김아무개의 첩의 딸 일이 나와요. 그러면서 첩이 공공연하게 아니냐. 우리가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숫자를 못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20살 넘은 과부를 2명을 보내면 14명 처녀 하나로 치겠다. 정신대 이건 아주 부드러운 얘기예요. 정신대는 부드러운 얘기입시다. 우리가 너무나 역사 교육을 잘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끌려갑니까? 약 6만 명이 가요. 그래서 인조의 큰아들 와서 아버지가 죽이잖아. 그 이름이 뭐예요? 소현세자. 소현세자가 그 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서 밥 메고 노예로 끌기 전부 조선에서 끌려온 여자들이거든요. 그거를 보지를 못하는 게 눈물이래요. 그래서 계속 장사를 해가지고 소현세자 그 부인이 사람을 계속 사 모으잖아요. 싸니까. 그래서 쌀 한 점이면 200년을 삽시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이제 장녀가 돼서 버린 데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청나라에서 골칫거리가 돼버린 게. 그래서 가라! 너 마음대로 가라! 그렇게 이제 청나라에서도 이제 골칫거리가 되니 문제가 되니까 여러 만 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보자기를 들고 병든 몸으로 투망강, 압록강을 건너서 돌아오잖아요. 그걸 뭐라 불렀지? 한양년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양년이에요. 한양년 이렇게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엉뚱한 성률리적으로 못마땅한 짓을 한다면 한양년 욕을 퍼붓잖아요. 그 원조가 여기 있어요. 누가 누구를 보고 손가락질 한단 말이냐. 이걸 장계약이 너무나 아프게 받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모조리 차별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시절을 건너고 그 다음 이것이 일어나게 되잖아. 농민들이 이제 뭐 할 것도 없잖아. 이제 무너지고 다 무너져버리고 땅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 집을 버리고 거의 떼거지가 돼서 흘러져. 유랑민이니까 농사는 들판에 꼭 땅을 있는데 꼭식은 그냥 심지를 못하고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 그러면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도둑질도 하고 문경 세대에서 이제 강도질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경상도 여기에 있던
요게 영덕이나 포항이나 영해에 가면 한 목숨은 건진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일찍부터 이 사람들이 베풀었으니까. 함경도 평안도서도 몇 달씩 걸어서 내려와요.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뭐 계절이 없어요. 많이 모일 때 하루에 700명 정도 됩니다. 못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얼마나 10년간을 받아요. 진짜. 그러면 만석이면 그 견딥니까? 못 견디죠. 절대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오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설명한다고 우리 이리 했는데 다 주고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하니까 누구 깔랑하게 뭐 어디 쌀 양식기 하나 있다 해서 맨입 주고 너들 먹으려고 방패막이 했다 이거지. 나눠준다는 걸 이렇게 구실로 내 걸고 너 안으로 빼돌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욕을 퍼붓는 거예요. 바로 이해되잖아요. 그게 더 아픈 거야. 이때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살림을 다 맡아 살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사람이 얘기해요. 저들의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야.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려 줄 것인가. 한 끼 먹고 먹는 이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한 끼 먹는 그 비뚤어진, 왜냐하면 너무나 버림을 오랫동안 받고 외면하고 짓밟혔으니까 다 꼬였잖아. 민중정서가. 그것을 압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나눌 때 처음에는 그냥 서툴었을 때는 앞에 오는 사람 좀 많이 주고 뒤에 오는 사람 모자라면 적게 주고 이랬는데 그러면 적게 주는 사람은 바로 딱 항해 듭니다. 왜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앞에 저는 좋은데 왜 나는 적게 주는데? 그래서 나누는, 이렇게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지혜를 자꾸 얻어요. 그 순환 속에서 지혜를 얻는다고. 평등에 대한 신념을. 그래서 아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평등은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평등해야 되려면 물건이 평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상한 실험은 비상한 물건으로만 치료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장자에 나온 소리예요. 비상한 실험, 걱정은 비상한 물건이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실험을 치료할 수, 걱정을 치료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메트롤이라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물건, 그것. 그러면은 그들을 정확하게 보고 얻어보러오니까 가난하니까 밥만 주면 되는 그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이제 심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 다스리는 공부들이. 그래서 한호 또는 부호 이 들어가는 보자기를 만들어요. 주머니를 만들어서 보리쌀 쌀 넣어서 사람이 5이 오잖아. 보면 여성이 한 명은 반드시 임신을 하고 배가 요리 내밀고 하나는 얻고 연년생을 가능하면 아이를 많이 놓으니까 이 손에 5살, 이 손에 4살짜리, 이 손에 3살 등에 얻고 배 안에 임신을 하고 엄마가 하원 움직이고 5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로 두레박 타고 하늘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지게 위에, 아버지 목 위에. 보통 움직이면 7명 이상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똑같이 하나하나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마음이 흡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은 미안하네. 이게 내가 자네들 보기 부끄럽고 미안하네. 이게 무슨 자네들은 도움이 되겠나마는 다 저 뒤에 줄 서 있는 사람 다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우리가 다 마음을 나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많은 시행착오와 나눠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나눠주는 그 노비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줄 똑바로 서! 너! 그러면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양이 그만하죠. 얻으러 오는 사람도 사람이다. 그 사람 마음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안 주더라도
마음을 다치게 하면은 배가 고픈 것은 먹으면 되지만 마음 다친 것은 해결 못한다. 그리 하지 마라. 이거 전부 다가 나누면서 지혜를 얻는 거야. 이제 동시에 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간 이 짓을 해요. 근데 양식은 빨리 받아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양식이 없으면 뒷산이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도토리입니다. 산이 왕 넓으니까 그래서 도토리를 이제 노비들을 풀어서 쫙 따서 모아가지고 싸지어 놓고 도토리를 이제 생거를 주면은 도토리는 탄닌이 많아가지고 먹으면은 변비가 와요. 변비가 오고 속이 안 좋은 사람은 배가 아프고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생리통을 오게 하는 사람은 탄닌이 많이 들어가면 기절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도토리를 삶아요. 삶아가 바짝 말리면은 생도토리는 두면 조미 먹거나 이렇게 썩거나 하거든요. 근데 말리면은 쉽게 안 썩어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이걸 껍질째 깨가지고 맷돌에 가지고 죽을 끓여 먹으라. 그래서 도토리를 갖고 구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나누고자 하는 평등심이 사람들 마음에 전해져서 실제로 주었던 그 양식이나 배보다는 그 평등하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조선 저녁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 와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카가 커서 큰 집을 이제 넘겨줍니다. 셋째 아들에게 분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632년에 분재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부잣집에는 분재기, 재산을 나누는 기록이 그 분재기가 있어요. 이거 보면 상당한 재산이 앞으로 상속이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석기 이시명 선생 문집에 보면은 이분들은 이제 분갈에 나와가지고 산중을 들어가요. 산중에 들어가서 개간을 가서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 양반들이. 근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양식이고 가난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분재기는 재산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저리 배가 고팠는가? 그거 보면은 이제 너무 배가 고프고 열흘 동안 고생을 하고 하니까 20명의 친구들이 우리말로 그래 마 니 잘났다 했잖아. 그만하면 니 그 청빈하다 소리 되었으니까 큰 집에 들어가면 될 것 아니냐. 그지? 근데 왜 그 고생을 하냐? 그러니까 답이 나는 내가 고생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세상에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내외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이 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 소리 하지 말아보지 노조. 그게 뭐예요? 노자, 장자 쪽으로 자연과 어우러서 세상을 평등한 세상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그대로 두고 빈손으로 나와서 그래도 이제 다행히 산이 있었으니까 산을 쫓으면 되잖아요. 그 양반들이 자식들이 전부 다 아들들이 전부 다 농부가 되어서 쫓아서 씨를 부려서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나면 학문 토론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밤에 낮에 일하다가 밤에 이제 호롱불 켜놓고 어머니 아버지 아들도 둘러앉아서 노자나 장자를 토론하는 장면을 지나던 사람이 보고는 신선 자꾸 그랬다고. 그런 기록은 많아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뭘 꿈꾸고 있어요? 평등한 세상. 평등한 세상. 그런데 그 많은 자식들이 전부 다 과거를 거부합니다. 과거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면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되지. 권세를 쥐고 돈을 벌거나 권세가 올라가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을 2번 죽이는 짓이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인재를 많이 길러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없던 시절에. 그래서 전부 다 서당 선생을 만들 거예요. 선생을 만들. 그래서 벼슬하고는 먼 거리를 두죠. 그런데 가람 이현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당시에 이제 숙종연간에 들어가면서 과거 제도가 타락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서인들은 계속 저 사람만 뽑았으니까 인재 풀이 제한이 되죠. 그 똑똑한 남인들은 아예 등단을 못하니까. 그래서 과거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혈량과라는 걸 두기도 하고 혈량과 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사림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을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두 명을 골라서는 제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 가람 이현일 같은 경우는 당시 그 조선에 있는 그 유림들의 약 80% 지지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나가서 배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설도 나가보니까 이 짓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요것도 저는 요새 말은 찍어내려고. 요 들으면 도둑질 못하니까. 그래서 유배생활 하다가 그냥 물러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어떤 세상이 되면서 마침내 1671년이 됩니다. 이는 이제 우리나라 실록에도 나와요. 요 한 해에 조선 인구의 3분의 1이 굶어 죽습니다. 엄청난 대재앙이죠. 이 재앙 때 장계양이 깨닫습니다.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이래서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있지만은 왕이나 국가 제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은 국가가 있지만 국가에서도 쫓겨나고 잊혀진 자들이다. 절대 다수가. 저들의 삶이 어디서 어떻게 끝날 거니 너무나 빤하다고. 그렇지만 나라는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는. 그러면 임금이 임금짓을 못하니까 정성이 정성짓을 못하잖아요. 그럴 때 나라가 다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지식인과 지성인들이 각자의 몫을 다 알아. 그걸 이제 외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비록 여자이지만은 어머니로서 노릇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대흉년을 보면 너무나 처참하니까 이거 이제 당시 기록들을 보면 그때 실제로 사람이 자식이 부모가 자식 잡아먹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진짜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정신들을 차린다. 근데 대단히 현대사니 좌판이 우판이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건 역사 아니에요. 아주 추악한 삼류 정치일 뿐이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양반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조선의 소위 유생이라는 사람들이 중국 명나라만 바라보고 있다. 명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지향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향점이 없어져 전부 다 집단 포기라고 좌절하고 술을 먹고 자살을 하고 막 혼자 세상 고민을 다짐을 짓듯이 상큼 풀고 모여서 울분을 토하고 그러면서 끝에 가면 중국의 천황을 위해서 절을 하고 통곡을 하고 된다고. 내 나라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 생각은 안 하고 머리가 그쪽으로 가가 있다. 그럼 얼마 전에 독일의 어떤 그 잡지가 우리나라 영어 열풍을 보고 뭐라 그래서 영어의 노예들이라 얘기했잖아요. 그건 아시죠? 영어의 노예는 100년이 안 돼요. 그런데 한문과 한학의 노예는 500년이었어요. 사고의 틀까지를, 사고의 DNA까지를 다 바꿔버려놨다고. 중국 의존하는 형을. 그런데 장경이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왜? 조선 땅에서 조선 땅에 내리는 비를 먹고 조선 땅에 비치는 햇빛들을 보고 조선 농부들이 지은 양식을 먹고 왜 중국 생각나는가? 조선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왜 조선 사람의 삶을 걱정하지 않는가? 쓰러진 자는 일어서려면 엎어진 데를 짚고 일어서야 하잖아요. 놀랍게도 실학을 자 그분은 실학이라고 그랬는데 그 실학의 싹이 이분에게서 트기 시작해요. 구체적인 현실을 보고 현실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제일 큰 문제는 지식이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일반 농민들은 땅만 있고 비만 내려주면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살아요. 문제는 지식인들이잖아요. 국가를 끌고 가야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길것을 외치는 게 아니고 내 입에 네가 먹은 밥값을 해라 이거지. 내 입에 뭐가 들어갔는데 도라지 그 어디서 났노? 설악산 아무데도 설악산이 어느 나라 땅 조선 땅 아니냐? 그럴 즈음에 경제정선이 그림을 한 장을 그려요. 금강산도. 요만한 종이 하나에다 금강산을 딱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게 조선 실학의 태도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중국 그림이란 뭐냐면 병풍에 그리는 나열하는 거야. 쫙 10폭, 12폭. 그러다 보면은 이름 없는 산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근데 금강산을 그리려면은 8폭에 다 못 잡아놓잖아요. 근데 겸재정전 한 장에다가 또 줌이 달린 카메라를 갖다 줌을 인을 시켜서 끄집어내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실제로. 그죠? 여기에서 그림의 변화를 가져와요. 중국식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한국식 그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술이 항상 시대를 이끌잖아요. 그 겸재정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나오자 그 다음 사고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문을 임금이 맨날 중국 역사책만 읽고 중국 어떤 이야기책만 읽다가 폐관 또는 폐사문학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 동대문방, 남대문방 성 바깥에 사는 서민들이 살아가는 허잡단 인간적인 냄새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문으로 옮겨가지고 임금한테 읽어주고 임금 마누라가 임금 각시가 듣고 그 사대부들이 그 중국 이야기에서 조선 이야기로 이제 콘텐츠가 바뀌었다. 근데 보니까 뭐 슬프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허균이가 홍길동전을 쓴 거다. 그 한문으로 썼지. 그런데 요것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때에 가면은 궁체, 한글 궁체 있잖아요. 궁체가 치마글이잖아. 여자가 썼으니까 치마글이 암글이고 지독한 천대를 받던 글이지. 한문을 좋아하는 그 지식인들, 중화 4대주의들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 허균의 홍길동전 한문을 풀이를 해서 한글을 옮겨 누가 쓰기 여기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홍길동전 그 다음에 심청정이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온다. 놀부 흥부정이 나오고 한글로 쓴 것이 유행을 해. 그런데 이게 이제 강독사라고 해서 책을 읽어주는 전문가가 나와요. 전기수.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니까 점점 중국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사는 모델이. 그러다가 장날이 되면은 장날 어디에 가면은 유명한 전기수가 나온다. 그러면 가서 이제 흥부 놀부전을 읽는데 하면 눈물이 나다가 되는 게 아마 대성통곡을 하고 거기에 살짝 곡을 붙인 것이 판소리. 그러면서 그 이제 전기수라는 전문 이야기꾼 이것을 옆에서 보고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또 흉내를 내가지고 이제 2급, 3급으로 이제 돼서 서울에 유명한 자가 대구에 있던 사람이 와서 배워가지고 대구에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서 산중에 있는 양반들을 가문해서 한문 읽는 소리가 사라지고 장화 홍련전 읽는 소리, 흥부 놀부전을 읽고 한국적인 정서를 내밀어 하는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장계양이 조선 지식인들 보면서 당신 뭐 먹었냐? 조선서 나는 풀리파리, 조선서 나는 열매, 조선서 나는 과일, 꽃 먹었으면 조선 사고를 해야지. 그래서 이 한문을 잘하는 사람이 유행하는 한글을 가지고 양반들의 먹거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먹거리 이름 뭐 어디서 나고 요리는 어떻게 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뭐예요? 그게 음식 뒷미방이잖아요. 그럼 이게 요리서가 아니라 그 시대 양반 지도자들, 사대부 지도자들을 질타하면서 정신 차리는 소리예요. 정신 차려. 그래서 왜 음식 뒷미방이냐? 야, 시 이거거든요. 이걸 갖다 이 양반은 음식 딤이라 썼다고 한글로. 이걸 소리낸다 쓰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중용 제4장에 임막 불욕 음식이 아니나
아니라 공자 얘기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없건만 선놈 제가 그 먹고 마신 것에 들어있는 그 음식 제가 먹고 마신 것에 들어있는 기운을 제대로 아는 자는 됩니다. 내가 먹었으나 먹은 것을 배만 불리는데 그치지 않냐고 먹은 것의 맛을 전혀 아는 자는 드물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먹은 값을 아는 자가 드물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는 배가 불리는 데만 있는 그거는 짐승이고 먹은 것을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써야 되잖아. 공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공자, 손자, 자사가 할아버지 말을 중용을 만들면서 이걸 인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 지혜. 중용에서 따가와서 이걸 갖다 가관하게 뱉내가 한글로 읽다. 대단하지. 그러니까 이게 요리서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장기양 강의를 해가 장기양이 이제 처음으로 뜨기 시작을 하면서 식품 영양학 하는 교수들이 따라 떴어요. 그럼 제가 가서 꾸짖는다고. 선생님 말씀은 옳은데 이걸 요리서로 보면 곤란하다. 요리서로 본다면 당시 조선에 있는 선비들을 잡아서 요리한다는 말 거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 다음에 언제지 연극 강의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음식 비밀방 강의를 해요. 오실 수 있으면 연극 시청을 오실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세 차례 하니까 매주 화요일에 3번 하니까 그럼 그때 이제 음식 비밀방 오늘 했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네도 밥 자시지 않나? 밥값 하나? 근데 그림 물으면 전부 탁 막힙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 자체도 그 당시 지식인들 나무라는 엄청난 소리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여자가 나서면 안 되잖아요. 음식에 살짝 감추어 놓은 거예요. 아들과 남편과 친정 아버지를 안 다치게 하시려고. 막 절절히 와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머니니까. 근데 욕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얘기가 뭐냐면요. 자식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애미가 한 이야기를 절대로 남기지 말고 전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가을 들판에 익은 벼이삭, 가을에 익은 능금나무, 가을에 잘 익은 감나무가 내 잘났지 하고 말한 적이 있더냐? 없지. 그냥 감은 가을에 익는 거고 벼는 가을에 고개 숙여 인간의 것이 되고 마는 거지. 당신의 삶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가람 이현일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제일 큰 그 세상에 좀 알려진 학자였으니까 어머니 얘기를 시기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해요. 절대 말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른 건 다는 못하겠더라도 너무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만은 조금이라도 적어서 남겨주는 것이 뒷사람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몇 대목만 남겨놓는다고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배설을 못 했으니까. 그 상간벽제가 쳐붙여 있었다. 그게 우연히 내 눈에 띈 거죠. 그래서 보니까 나는 뭐 저는 여성을 좋아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남자가 여자를 그게 아니고 여성은 남성이 좋아할 수 없고 그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한 시대를 함께 설계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나누어야 되는 파트너일 뿐이죠. 파트너이죠. 근데 제가 평생 한 것이 소설을 몇 권 썼나? 30몇 권 쓰고 시집애들 그래서 40권 문학을 하고 난 다음에 저 편집으로 이제 그 짓을 안 하는데 그 전부 주제가 여자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봤는데 그래 그 이현일이 어머니의 그 말씀을 절대로 자랑하거나 이렇게 세상에 알리지 말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는 덮여졌고
덮여진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면서도 한편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 많아서 때가 되면 크게 쓰일 만한 것인데 시대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데 하고 앞 한 장이 짧게 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책 앞에 말미에 보면 내가 서문을 쓰려다가 정말 망설이 딱 글이 썼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어머니에 대해 실기해서 옮기는 그대로 옮겨놓고 나는 말아버렸거든요. 내가 감히 그 위대한 분에 대해서 이리저리 말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묻혀졌던 겁니다. 그래서 송덕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안 알려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요, 분명히 이분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지향점이 될 겁니다. 우리 시대, 다음 시대까지도 지향점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일찍 알려졌더라면 그 억세고 못난 남자들 틈새에 가서 이리 깎이고 저리 깎고 상처나고 지입에 기고 해가지고 사임당한 아들이 큰 벼슬을 하고, 예를 들면 되게 율곡 선생 집안에서 그 집안에서만 지금 대학 교수가 840명인가 그래요. 그 이시들 집안에서만. 대한민국 뭐든 다 장악을 하죠. 그 저 집안은 아주 한미한 집안이에요.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어느 만큼 고통스럽고 적절히 힘들고 적절히 상처받고 힘들 때 근데 하나뿐이면 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게 좀 문제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등불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면서 부탁은 이분의 삶은 자랑하되 여러분의 삶은 자랑하지 마세요. 그는 가까이 얘기대로 가을에 익은 감이나 가을에 익은 열매들이 자기 자랑하지 않듯이 우리 복음만 배우고 복음만 약속하고 오늘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네, 마치겠습니다. 아까 얼핏 듣기로는 불교 바꾸셨던데 맞아요? 네, 성경을 공부하시다가 불교로. 성경은 네. 학문으로 신학으로 공부했고 네. 나는 절집하고는 인연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불교라기보다도 지금 기존하는 조계종 불교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런데 놓고 무슨 절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석가모니만 부처가 아니니까. 그래 이제 그 부처님을 만나려고 명상하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보면 명상을 통해서 하는 그쪽이에요. 많이 하세요. 솔직히 안동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장계한이라는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영광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해마다 2번 이상을 안동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저분의 무덤도 책을 잠깐 보니까 안동에 있더라고요. 산소. 예, 산소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가볼 생각이고요. 예. 근데 이제 강의도 감동 깊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그 음식 뒷미방.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일반 서적으로도 혹시 나오고. 음식집이 한글로 써져 있거든요. 네. 한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영인본이 네. 그건 시중에 팔지는 않는데 음식 뒷미방에 관계되는 황혜성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네. 지금 지화자. 황혜성 선생님 식품 영양학 하시던 분인데 딸들이 지금 다 음식 하시죠. 예, 지화자. 그 황혜성 선생님이 음식 뒷미방을 맨 처음 공개하신 분이세요. 그 제 책에 보면 뒤에 종성하고 황혜성 선생님하고 찍은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때 황혜성 선생님도 아주 섹시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 편집한 책이 있어요. 음식 뒷미방이라는 책에 보면 원문이 실려 있어요. 네. 그럼 거기 가서 구입할 수 있나요, 그럼? 그 음식 뒷미방이라는 출판사 이제 인터넷에 찾으면 나올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영양에 가면 이제 종손이 석계 종택이라고 종손이 종부님하고 있어요. 그 댁에 이제 문의를 해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영양분청에 하면 되겠네요. 영양분청에 하면 자료를 보내줍니다. 맞아요. 예. 영양분청이 장기양을 먹고 사는 분이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근데 배가 고프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강연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선생님 괜찮으시면 저희 그 오늘 만난 것 좀 이야기를